여러분, 건강검진표를 받아 들고 가슴이 철렁했던 적 있으신가요? 당뇨 주의 혹은 당뇨 확진이라는 네 글자. 마치 인생의 즐거움이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맛있는 건 평생 못 먹겠구나 싶어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 당뇨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낍니다. 그분들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절망이 보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앞으로 뭘 먹고 살지? 합병증으로 고생하다 죽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당뇨는 무서운 불치병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인생 이막 건강 신호등입니다. 실제로 30년, 40년 넘게 당뇨와 함께 살면서도 합병증 하나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비밀은 뭘까요? 특별한 약? 비싼 치료? 아닙니다. 바로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당뇨라는 마라톤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아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손가락 끝을 찔러서 재는 혈당, 사실 이건 어제 뭘 먹었느냐, 방금 얼마나 움직였느냐에 따라 널뛰기를 합니다. 어제 저녁에 떡볶이를 먹었다면 아침 혈당이 200을 넘기도 하고 전날 운동을 열심히 했다면 100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혈당 수치 하나에 일희일비하면 금방 지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화혈색소, 영어로는 HbA1c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3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하는 그 수치 말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쉽게 말해 지난 3개월 동안 내 몸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나를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우리 피 속의 적혈구가 당분과 얼마나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검사 전날 하루 이틀 조심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왜 3개월이냐고요? 우리 적혈구의 수명이 약 120일, 그러니까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상태가 고스란히 당화혈색소에 반영되는 겁니다. 마치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나오듯이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얼마가 좋은 수치일까요? 일반인은 5.7% 미만이 정상입니다. 5.7%, 6.4%면 당뇨 전 단계, 그리고 6.5%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됩니다. 하지만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목표가 달라집니다. 55세 이상이시라면 꼭 기억하세요. 6.5%. 이 숫자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미세혈관들이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눈의 망막, 심장의 사구체, 발끝의 모세혈관들이 말이죠. 7%를 넘어가면 합병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반대로 6.0% 근처를 유지한다면 당뇨 환자라도 합병증 걱정 없이 100세까지 천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화혈색소를 6% 전후로 유지하시는 분들은 20년, 30년이 지나도 눈도 밝고 콩팥도 멀쩡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낮춰도 안 됩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이시거나 저혈당 위험이 있는 분들은 7.0%, 7.5%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안전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낮추려다가 저혈당으로 쓰러지시면 오히려 더 위험하거든요. 오늘부터는 매일 변하는 혈당 수치보다 내 당화혈색소 수치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지난 3개월 성적표가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말해줍니다. 당뇨에 걸리면 풀만 먹고 살아야 할까요? 30년 넘게 당뇨를 관리하면서도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의 식탁을 들여다봤더니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먹는 순서였습니다. 이름하여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먹나요? 밥 한 숟갈에 반찬을 얹어 먹죠? 김치찌개에 밥 말아서 후루룩, 비빔밥 쓱싹쓱싹 비벼서 한 입 가득. 우리 어릴 적부터 익숙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당뇨 환자에게는 최악입니다. 탄수화물이 가장 먼저 몸에 들어가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거든요. 이걸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첫 번째, 식탁 위에 놓인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식이섬유를 먼저 천천히 씹어 드세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숙주나물, 양배추절임, 뭐든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천천히 꼭꼭 씹는 겁니다. 최소 20번 이상 씹으세요. 왜 식이섬유부터 먹을까요? 우리 위장에 식이섬유 그물망을 먼저 깔아주는 겁니다. 이 그물망이 나중에 들어올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마치 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삼겹살, 생선구이, 계란찜, 순두부 뭐든 좋습니다. 단백질은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나중에 밥이나 국수를 드시는 겁니다. 이미 배가 어느 정도 찬 상태니까 밥도 예전보다 적게 먹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확 느려져서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순서만 바꿨는데 식후 혈당이 3040mgdl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배는 부른데 혈당은 착해지는 마법이죠. 게다가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됩니다. 우리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받는데 약 20분이 걸리거든요. 천천히 먹으면 과식도 예방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실 겁니다. 평생 밥부터 먹던 습관을 바꾸는 게 어디 쉬운가요? 하지만 2주만 해보세요. 2주만 하면 몸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식후 혈당을 재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수치를 보실 겁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채소, 단백질, 밥.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운동 중요하죠. 의사들도 입이 마르게 운동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많이 걷는다고 장땡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무릎 연골도 아껴야 하잖아요? 하루에 1000보, 20,000보 걸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계신데 솔직히 무릎만 상하고 혈당 관리에는 별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식후 30분입니다. 더 정확히는 식사를 시작한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입니다. 왜 이때일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바뀌고 이게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대략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혈당이 가장 높게 올라갑니다. 바로 이 시점에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근육이 혈액 속의 당분을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혈당을 낮춰주거든요. 얼마나 해야 할까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격렬할 필요도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힘들다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10분만 해보세요. TV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30년 고수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식후 움직임을 절대 거르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눈이 와도 여름에 폭염이 와도 집 안에서라도 움직였습니다. 거창한 등산보다 무서운 게 바로 이 10분의 습관입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하루에 30분 걷는 것보다 매 식사 후 10분씩 3번 걷는 게 혈당 조절에 더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총 운동 시간은 똑같은 30분인데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 말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허벅지에 있거든요. 이 근육이 당분을 가장 많이 소모합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스쿼트, 이런 운동들이 당뇨 환자에게는 금과 옥조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도 가볍게 스트레칭 한번 해보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가 천천히 앉으세요. 이것만 10번만 해도 허벅지 근육이 깨어납니다. 몸을 움직이는 만큼 내 혈관은 깨끗해집니다. 가끔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평생 살도 안 찌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당뇨에 걸렸을까? 옆집 아무개는 나보다 살도 더 찌고 기름진 것도 더 먹는데 멀쩡한데 나만 왜 이러지?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동양인의 유전적 특징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췌장의 크기가 작고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30% 정도 낮습니다. 쉽게 말해 서양 사람들의 췌장은 대형 공장이고 우리는 중소기업입니다. 똑같은 설탕을 먹어도 서양 사람들의 췌장은 인슐린을 펑펑 쏟아내지만 우리 췌장은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BMI 체질량지수 25 이하, 그러니까 정상 체중이거나 약간 통통한 정도인데도 당뇨에 걸리는 비율이 한국인이 서양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서양에서는 당뇨 환자의 80% 이상이 비만인데 한국에서는 절반 정도만 비만입니다. 나머지는 정상 체중이거나 심지어 마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양 방식의 다이어트가 아니라 우리 몸에 맞는 근육 저축이 필요합니다. 췌장이 일을 못하면 근육이 대신 당분을 소모해줘야 하거든요. 허벅지 근육이 연금보다 낫다는 말, 당뇨 환자에게는 생존의 법칙입니다. 은행에 돈 모으듯이 허벅지에 근육을 모아야 합니다.
60대, 70대에도 계단 오르기가 편하고 버스 타려고 뛸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10번,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하나, 둘, 셋. 천천히 하세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의자를 잡고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식사 조절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혈당이 안 잡힌다면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약 먹는 걸 두려워하세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며? 약에 의존하면 내 췌장이 더 망가진다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로 방치하면 췌장이 과로하다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약은 췌장을 쉬게 해주는 겁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약을 먹으면 췌장 기능을 오히려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당뇨약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예전처럼 저혈당 위험이 큰 약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장도 보호하고 심장에도 좋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 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내 나이가 몇인지, 다른 질환은 없는지, 신장 기능은 어떤지에 따라 약이 달라집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먹는 약이 나한테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식사 조절과 운동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약은 보조수단입니다. 주인공은 여러분의 생활 습관입니다. 혈당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낮은 것은 더 위험합니다. 저혈당은 순식간에 쓰러질 수 있고 특히 운전 중이나 계단에서 저혈당이 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 증상을 꼭 기억하세요.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배가 고파지면 저혈당입니다. 이럴 때는 즉시 사탕이나 초콜릿, 주스를 드셔야 합니다. 저는 당뇨 환자분들께 항상 주머니에 사탕 몇 개씩 가지고 다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 저혈당 위험이 있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저혈당 증상을 알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게 저혈당일 수 있습니다. 즉시 단 음식을 먹여야 합니다. 당뇨 관리가 힘든 건 외롭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옆에서 그거 먹지 마라, 운동 가라 잔소리만 하고 정작 본인들은 치킨 먹고 피자 먹으면 화가 나기도 하죠. 나만 병신 됐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잔소리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처방전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도움 없이는 당뇨 관리가 정말 힘듭니다. 당뇨를 이겨낸 분들의 뒤에는 항상 묵묵히 저염식 식단을 함께 먹어주고 귀찮아하는 손을 잡고 산책길을 나선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오늘 혈당 재셨어요? 하고 챙겨주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집에 계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 당뇨 관리 좀 도와줘. 같이 걷자. 당뇨는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는 기회입니다. 저염식, 저당식은 당뇨 환자뿐 아니라 온 가족에게 좋습니다. 식후 산책도 온 가족이 함께하면 대화의 시간도 되고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그 길이 바로 치료의 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당뇨를 앓고 나서 더 건강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 70대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뇨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술 먹고 고기 먹고 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겁니다. 당뇨 때문에 건강 관리를 하게 됐고 덕분에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손주들 얼굴을 봅니다. 당뇨는 우리에게 이제 그만 앞만 보고 달리고 내 몸을 돌보라고 보내온 친절한 경고장입니다. 당화혈색소 6%를 목표로 오늘 알려드린 식사법과 운동법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날 것입니다. 건강검진에서 당뇨 판정을 받았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내 몸과 대화하고 내 몸을 아끼고 진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화혈색소 6% 근처를 목표로 하세요. 둘째, 식사는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드세요. 셋째, 식후 30분에 10분씩 움직이세요. 넷째, 허벅지 근육을 키우세요. 다섯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여러분의 당뇨 극복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하며 함께 가면 이 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아직 구독과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이어질 건강 비결 놓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당뇨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vs 먹어도 되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